작가의 개인적인 이유로 휴재에 들어가 완결을 보지 못할 것 같은 만화가 있는가 하면 작가의 사망으로 2번 다시 원작자가 그린 작품을 보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병으로, 사고로 또는 정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본 만화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10작품을 골라 영상을 만들었지만 한국에서 발매되지 않은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이것을 제외하고 8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왕따였던 고등학생 무토유기가 고대 이집트에서 전해지는 어둠의 아이템 천년 퍼즐을 풀면서 어둠의 인격이 눈을 뜨고 이 인격이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 악인에게 어둠의 게임을 집행, 게임에 지거나 규칙을 어긴 자에게 벌칙을 내리는 다크 히어로 판타지입니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었으며 누계 발행 부수는 4천만 부 이상, 발행 부수로는 드래곤볼이나 원피스에 훨씬 못 미치지만 수입 면에서는 이들 작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요. 유이왕 카드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2011년 누계 판매 매수 251억 7천만 장을 돌파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트레이딩 카드게임으로 기네스 등재, 2013년에는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트레이딩 카드게임 토너먼트로도 기네스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미디어 믹스 전세계 총수익 27조 원 이상인 초메가 히트 콘텐츠이고 원작이 완결된 후에도 후속 시리즈와 애니메이션이 계속 제작되어 2022년 4월부터는 유이왕 고러시의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6일 오키나와현 나고시 해안 300m 지점에서 스노클링 기구를 장착한 남성이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 사후 1~2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유이왕의 작가 타카하시 카즈키 선생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복부와 하반신에 상어에게 물린 듯한 상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경찰은 시신 해부 결과 사인은 익사이고 사후 해양 생물에게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일본은 물론 북미와 유럽에서도 안타까운 죽음을 추도하는 코멘트가 이어졌는데요. 테레비 도쿄는 유이왕 고러시 방송 중 추도하는 텔롭을 내보내고 점프에서는 연재 중인 모든 작가의 추도 코멘트를 게재했으며 연예인과 방송인은 물론 기업가 정치인 등 분야를 막론하고 추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22세기 미래에서 온 로봇 도라에몽과 공부도 운동도 서툰 초등학생 노비타의 일상생활을 그린 작품입니다. 원작자 후지코 F 후지오 선생은 1951년 만화가로 데뷔한 후 오바케 큐타로, 파만, 도라에몽 등 국민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는 누계 발행 부수 3억 부 이상인 일본의 국민 만화지만 1969년 도라에몽을 집필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4년 후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반년 만에 종료되고 당시 편집부에서는 도라에몽의 연재 종료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발매된 단행본 6권이 화제가 되며 계속 연재할 수 있게 되었고 1978년 시점에 1,500만 부를 판매, 1979년에는 다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으며 그 다음에 개봉한 영화가 대히트하며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1996년 9월 20일 가족이 저녁 식사 준비를 알리자 선생은 이에 대답했지만 계속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작업실로 부르러 갔는데 책상 앞에 앉아 손에 연필을 쥐고 의식을 잃은 선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3일 후 간부전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그는 노비타의 태엽도시 모험기 62페이지의 초안을 그리는 도중이었는데 이것은 영화 한 편의 원작이 되는 대장편 시리즈로 그대로 미완인 채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선생의 네임 원안을 바탕으로 후지코 프로덕션이 제작에 들어가 완성하게 됩니다. 9월 29일 거행된 장례식에는 많은 팬이 참석해 고마워요 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을 배웅했으며 아사히 TV에서는 추도 특별 편성으로 도라에몽 노비타의 일본 탄생을 방송했습니다. 마이페이스 5살 유치원생 신노스케가 일으키는 소동에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휘둘리는 일상을 그린 개그 만화입니다. 원작자 우스이 요시토 선생은 1987년 만화가로 데뷔, 그 데뷔작의 스핀오프로 1990년부터 크레용 신짱의 연재를 시작합니다. 1992년 애니메이션, 93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어 사회현상이라는 커다란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사실 애니메이션 방송 초기에는 아이가 흉내낼까봐 걱정이라는 의견이 많아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고 하는데 애니의 영향으로 원작의 인기가 오르며 1년 후 1,000만 부 돌파, 현재는 누계 발행 부수 약 1억 5천만 부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번역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11일 등산이 취미였던 우스이 선생은 당일치기로 등산을 간다는 전화를 한 후 연락이 끊겼고 다음날 그의 가족이 경찰에 수색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등산객에 의해 작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어 가족들이 신원 확인을 했으며 사인은 전신 타박상에 의한 폐 좌상으로 경찰은 그가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평소 대중 앞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는데 만화가는 꿈을 파는 직업이므로 베일에 쌓여 있는 게 좋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래서 사망이 확인되었을 때도 일본 국내의 대중매체는 그의 생전 사진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연재 중이던 만화는 그대로 종료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쇄소에 넘긴 원고와 사후 발견된 원고 덕분에 그로부터 약 반년 동안 연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부터는 무수히 선생을 서포트해온 스태프들이 캐릭터 설정을 이어받아 신크레용 신짱의 연재를 시작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덜렁대지만 밝고 귀여운 것이 장점인 코토코와 쿨한 천재 나오키가 우연히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시작하는 순정 러브 코미디입니다. 원작자인 타다 카오루 선생은 1977년 만화가로 데뷔했으며 첫 잡지 게재로 독자 앙케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신인 시절부터 화제가 된 인물로 단행본 누계 발행 부수는 3,5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장난스러운 키스가 연재 중이던 1999년 2월 21일 이사 작업 중 대리석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 원인으로 뇌종양이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3월 1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당시 스토리는 이미 종반을 향하고 있었고 타다 선생은 라스트까지의 구상을 적은 노트를 남겨두었는데요. 연재가 종료된 후 9년이 지나 2008년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면서 노트의 내용을 토대로 각본이 쓰여 애니메이션으로 완결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드라마, 영화, 연극으로 제작되었고 한국, 대만, 태국 등에서도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특히 대만에서의 인기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아득한 먼 미래를 그리는 묵시록으로 아마겟돈에 의해 문명이 멸망한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이종 지성체 뱀파이어와 인간 두 종족의 존망을 건 투쟁을 그린 다크 판타지 소설입니다. 원작자인 요시다 스나우 선생은 1997년 가도카와 서점이 주최하는 라이트 노벨을 대상으로 한 신인 공모 문학상인 제2회 스니커 대상에서 제노사이드 엔젤 반역의 신들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 그 후 트리니티 블러드의 연재를 시작해 시리즈 2개 발행 부수 100만 부를 돌파하는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코믹스의 연재가 시작되고 2005년 애니메이션 방송이 예정되는 등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2004년 7월 폐경색으로 작가가 세상을 떠납니다. 요시다 선생은 원래 혈액 관련 유전적인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 남동생이 같은 병으로 사망했으며 아버지도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설의 주인공 아벨 라이트로드가 보여주는 자신을 잃어가는 공포감은 작가의 심경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미완결이라는 형태로 연재가 종료되지만 2005년 4월 28일 작가가 남긴 플롯과 자료, 미수록 단편을 모은 캐논 신학대전이 발매되었고 같은 날 방송을 시작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와우와우 애니메이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소설을 바탕으로 한 코믹스는 사후에도 계속 발매되었는데 원래는 선생이 남긴 예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끝까지 그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아무래도 무리였는지 소설의 내용을 끝으로 2018년 완결됩니다. 원작은 내용뿐만 아니라 초고퀄리티 사파로도 유명한데요. 사파가인 토레스 시바무토상은 그 후 바티칸의 기적조사관, 진격의 거인, 비포 더 폴의 사파를 담당했고 최근까지도 트리니티 블러드의 일러스트를 그려 게재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요시다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생의 고향인 후쿠오카현 아시아정에서 스나우전이 개최되었으며 2010년에는 유족이 기증한 작품과 유품을 모은 요시다 스나우 문고가 아시아정 도서관에 공개되었습니다. 신화의 세대에 군림한 마왕이 2000년 후 전생에 저차원의 마법밖에 쓰지 못하는 자손들이 만든 마왕 학원에 입학하며 먼치킨 능력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그린 학원 판타지 만화입니다. 원작은 슈 선생의 라이트 노벨로 2017년 웹소설 사이트 소설가가 되자에서 연재를 시작해 2018년 3월 소설판 발매, 같은 해 11월에는 코믹스가 발매되었습니다. 2020년 방송된 애니메이션의 인기로 원작의 판매량이 상승하며 시리즈 2개 발행 부수 180만 부를 돌파했는데요. 2019년 9월 코믹스의 작화를 담당한 카야 하루카 선생이 췌장암에 걸린 것을 밝혔고 그 후에도 연재는 계속되었지만 결국 2021년 7월 세상을 떠납니다. 현재 라이트 노벨은 12권까지 발매되었고 2023년에 애니메이션 2기가 예정되어 있어서 인기가 많아지면 그림 작가를 바꿔 다시 코믹스를 발매할 가능성도 있지만 연재 중단 이후 아직 다른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누보쿠 시크릿 서비스로 유명한 작가 후지와라 코코아 선생이 2013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작품으로 적이란 걸 알면서도 마법 소녀에게 첫눈에 반한 악의 조직 참모 미라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코믹하게 그려낸 만화입니다. 후지와라 선생은 1999년 중학교 3학년 때 만화가로 데뷔한 후 몇 개의 단편을 거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표작 이누보쿠 시크릿 서비스를 연재했는데요. 2012년 방송된 애니메이션의 영향으로 원작의 판매량이 증가하며 단행
단행본은 누계 발행 부수 400만 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8일 작품을 연재 중이던 월간 강간 조커 공식 웹사이트에서 선생이 3월 31일 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가가 시나리오와 일러스트를 담당한 드라마 CD가 발매된 지 한 달 후의 일이고 사망 며칠 전에는 트윗을 남기기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망 소식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차례차례 등장하며 스토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연재 종료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작품인데요. 최근까지도 이누보쿠 시크릿 서비스의 콜라보 카페가 열리는 등 선생의 작품은 사후에도 계속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을 바탕으로 검과 마법의 세계를 무대로 거대한 검을 등에 지고 사도를 사냥하는 검은검사 가츠의 복수를 그리는 다크 판타지 만화입니다. 원작자인 미우라 켄타로 선생은 1985년 제34회 소년 매거진 신인 만화상에 입선하며 만화가로 데뷔, 1989년부터는 대표작 베르세르크의 연재를 시작해 30년 이상 부정기적으로 연재를 계속했으며 누계 발행 부수는 5천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작가는 휴재 기간 중에도 원고를 계속 그리다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고 권말 코멘트에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든 것을 전부 꺼낼 수 있을까라며 자신의 건강과 완결에 대한 불안을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는데요. 2021년 5월 6일 미우라 선생이 급성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발표되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가의 사망으로 미완으로 끝날 것으로 보였던 베르세르크는 2022년 6월 7일 연재 재개를 발표하고 같은 달 24일부터 재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생전에 작가가 절친인 만화가 모리 코우지 선생에게 최종화까지의 스토리를 전했고 평소 스튜디오 스태프, 담당 편집자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며 사후에 구상 메모와 캐릭터 디자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만화를 그리는 스튜디오 가가는 미우라 선생이 설립한 만화 제작 스튜디오 기업으로 작가와 함께 베르세르크를 그려온 어시스턴트 집단입니다. 재연재 소식을 듣고 저도 오랜만에 영 애니멀을 구입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행본만 구매할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